안녕하세요. 또르드 드리프트 스테이지 3 해설판입니다. 스테이지 3는 런던 키스힐 애프터 파티라고 되고요. 런던 그레이트 루프를 두 바퀴 돈 다음에 키스힐을 올라가게 되는 코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키스힐 애프터 파티 총 36.4km에 433m의 획득 고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획고의 대부분은 마지막 후반부에 강하고 긴 어필에 있으니 그때까지 파워를 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라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딩 코스는 보이시는 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레이트 런던 루프를 한번 돌고, 그리고 나서 옆방향으로 또 한번 돕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키스힐 어필을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라이딩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영상 보면 제가 캠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포커스가 의자에 맞춰졌네요.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할게요. 의자가 화질이 굉장히 좋네. 자, 시작과 동시에 언제나 사람들이 강력하게 치고 나갑니다. 드리프트 레이스는 초반 그룹에서 분리되면 추노하는데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리를 해서 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잡아야지 보다는 최소한 1.5그룹 정도에서 추노해서 합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초반에 어필이 바로 나온다면은 그럼 그 거기서부터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붙어가야죠. 결론은 붙어가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네. 이날 컨디션은 좀 쉬긴 했는데 지금 큐링으로 바꾸면서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파워를 강력하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미리 파밍해온 에어로 부스트를 쓰고 시작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타트 라인을 지나기 때문에 스타트 라인에서 아이템을 다시 한번 얻을 기회를 가집니다. 즉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템을 미리 챙겨 오게 되면 태수님은 들어오셨네요. 남들보다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용산 레이싱, 올해는 좀 한 타이밍 쉬고 가신다는 용산 레이싱의 그 태수님이 지금 오늘 클라이밍 피니시기 때문에 어필 피니시라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고요. 올해 용산 팀은 한 차례 쉰다고. 네, 올해는 MCT 팀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출근 안 해도 일은 하죠. 네, 출근 안 해도 일을 합니다. 출근 안 하고 일도 합니다. 큐송 이제 중국에도 겁나 쓸 텐데. 저 빼고 다 써요, 사실. 자, 아직까지 선두 그룹까지 오른쪽 화면을 보게 되면은 키스일 어필이 문제야. 그렇게 그룹이 분단되지 않은 채 길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처음 타게 되는 그레이트 런던 루프 정방향 옆방향 같은 경우에는 평지지만 약간의 업다운이 한 번씩 나옵니다. 거기서 파워들이 또 치솟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게 역시나 중요하겠고요. 피터님 빨리 앞으로 오세요. 이날은 그 다른 시애틀에서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라이딩 하시는 피토라이더님도 참여해 오셨는데 늦게 출발하셔가지고 좀 영상 4시.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해설 영상은 4시가 아닌 좀 6시 넘어서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바람 소리는 참고로 소모기 바람 소리인데, 이 바람 소리 너무 멀리 하면은 바람 소리 안 들리게 만들면 제가 바람을 못 쐬고요. 반대로 바람에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실제 라이딩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이딩 사운드를 느낄 수 있죠. 포켓몬 이 친구 또 왔네. 이 친구 강해요. 라고 하는데, 예, G파워죠. 잘 타죠. G파워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 은근히 G파워를 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크리스찬 바데아라는 친구도 G파워로 탔는데, 네, G파워 다 죽어라 이씨. 그러고 보니까 이따 또 못 타. 힘들어. 태수님은 G프트 파워에 등록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중간중간 깔딱 어필해서 팩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입니다. 파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에어로 부스트를 사용하면서 지금 또 강력하게 평지 어필 다음에 또 한 차례 인터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파워를 좀 늘리면서 가고 있죠. 제가 탈 때 보면 상체가 많이 흔들리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계속 있네요. 타면서 왼쪽 아래에는 G프트 컴패니언 앱으로 언제든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아이템 운이 좀 따르진 않았어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 약간 깔딱해도 또다시 사람들이 6.0으로 조금 세게 가죠. 순위는 천천히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위가 19동. 드리프트 레이스에서 참고하셔야 될 팁이 하나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위치가 실제 내 위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앞에 20명이 훨씬 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오른쪽 등수에 보면 20등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실제 그룹 내에서 계산되어 있는 그 위치하고 제가 눈으로 보이는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는 사실 옆에 등수를 참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숫자를 더 많이 참고합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포지션은 그냥 모티베이션과 대략적으로 어떤 다음에 코스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는 거고요. 보면 굉장히 많은 라이더들이, 고레벨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보면 그 벨 헬멧, 이 TT 헬멧이 레벨이 35인가 그때쯤에나 나오게 되고, 저 마빅 신발도 37에나 나오는데 지금 제 뒤에 이 자오 중국 친구도 저랑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죠. 이 친구도 굉장히 레벨이 높고 그만큼 많이 타는 거죠. 레벨이 높다고 잘 타는 건 아닙니다만, 막 그 지로 벤키시 같은 경우에도 진짜 40레벨 넘어야 이제 얻게 되는데 그것까지 보유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뭐 그냥 치트, 체중 치트 써가지고 어필 오르나? 오늘은 아마 아무튼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어필이라 멸치들이 많아요. 하고 네, 오늘 코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르막이 굉장히 있죠.
이 소리는 레이스 도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나왔죠. 저 순간 이 더빙하다가 메시지가 온 줄 알고 메시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힘든 레이스를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앞에 G파워로 이제 아까 그 포켓몬 그 친구가 5.9로 계속 가요. 이게 G파워를 쓰면 파워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집이야 이놈아. 이따가 영상 편집도 해야 된다. 네, 저희 병원에 나갔다 와라. 저희 쪽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네요. 제 방송을 확인한 저희 CEO께서 그만 타라 이래서 일도 할 거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방은 여유가 있는데 다리가 아프네. 요새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포지션을 잘 못 잡고 있는 건지. 아무튼 28.3km 남았고요. 평속이 굉장히 빠르죠. 51km. 이날 어필이 껴있긴 하지만 평지 구간이 많다 보니까 키스일이 몇 킬로미터지? 키스힐은 약 4.5km 정도 됩니다. 자문자답 오졌다리. 그레이터 런던 루프를 2바퀴 도나? 평속이 이제 42 정도 나왔네요. 이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지금 스트라바로 좀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한번 괜찮은 정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은 정보는 없는 걸로. 신방은 좀 여유가 있어요. 245W 정도 내고 있는데 시합 160 170대로 가려면 이제 270, 280까지 파워를 유지할 수 있겠죠. 레벨 짜는 게 많구만. 평지 코스라서 평지 코스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힘을 아낄 수 있는데 힘들어요. 왜지? 자, 파워드랍. 파워 끊기는데. 파워드랍. 네, 갑자기 파워드랍이 됐죠. 혼자 인터벌 칩니다. 8점대. 원따봉 받으면서 순간 파워드랍 나서 잠깐. 그래도 제가 요새 욕을 안 하는 게 멘탈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역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보니 뒤에 그 G파워로 타고 있는 이완이라는 사람도 잠깐 뒤에 떨어졌다 왔네요. 왜지? 자, 코바야시 일본 선수도 보이고, 그 앞에 있는 비 크리스티라는 선수도 G파워로 타고 있죠. G파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네가 뭘 하든 얼마나 느리면은 느린 대로 G파워라서 느린 거고, 빠르면 빠른 대로 G파워라서 빠른 겁니다. 그래서 최소 파워미터 대부분은 파워미터로 잡죠. 목소리를 보니까 그냥 꿀렁꿀렁 재밌어요. 파워가 오르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정인님께서 다리가 아파요. 들어오셔서 덕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좀 그룹이 분리가 많이 됐죠. 몇 개 깔딱 같은 걸 넘어오니까 그냥- 지금 한 25명 정도가 최선두 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어. 이따 더 죽을 거야. 더 죽을 거고, 여기서 직진 버킹엄 궁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런던 루프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맞나? 아무튼 그 런던 쪽 평지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역방향으로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키스힐로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 웃기도 하고 아직 그냥 살만하지? 네, 현재 뒤쪽으로 가면 약 24위까지 되는 걸로 봐서 한 25명 정도의 선수들이 현재 이 그룹에 위치해 있고요. 자, 버킹엄 궁전 앞으로 가고요. 킹검 궁전으로 갑니다. 좌회전. 약오르막 2%지만 왼쪽으로 꺾으면 내리막이에요. 중간중간 평지 그 코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깔딱깔딱 하는 구간들이 있으니 거기서 다른 사람들 어떤 패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속도가 매우 달라지거든요. 팝콘 바나 태국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최대한 팩에서 떨어지지 않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팩과 같이 가려면 그런 인터벌에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30-40명 있는 것 같은데 25명 있습니다. 여기에. 최선두는 지파오라고 하네요. 지파 인 프론트라고 하죠. 이게 지파오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보통은 이런 이벤트에 한 최선두의 지파오는 1명 정도인데 거의 3명 정도가 지파오로 돌려서. 자, 그 플랫코스 런던 클래식 플랫코스에서 매번 가게 되는 그 긴 평지 부분에 도착했죠. 아직까지 13.6km를 진행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팩이 그렇게 나눠질 일이 없죠. 역시나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키스1에서 언제 최선두 선수들이 어택을 쳐서 그룹을 찢어 나가는지, 그리고 꾸준히 파워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지 6에 알프드 주이프트를 올라가게 되는 로드 투 스카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은 레이스를 할 수 있죠. 자, 저기 쟤는
평지 스트레이트 포켓몬 저기서 지파오구나. 네 평지 스트레이트 저기서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전지 또? 잘 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라인 지날 때 아이템 그리고 그 이 지점에서 한 15.2km에서 아이템을 얻은 찬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치를 먹었습니다. 고맙다. 지파오가 3명이나 있네. 겁나 많네 지파오. 그렇죠. 지금 엔킹이라는 친구하고 이완 포켓몬과 중고해가 네. 치고 나가지만 고차 뺄 거예요. 키워커 지파오가 끌어주면은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죠. 지금 지파오하고 같이 아무리 혼자서 이렇게 용을 써도 지파오와 같이 중국 친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중국 친구가 지파오의 힘을 지파오가 끌어주는 거를 계속 붙어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결국에는 BA에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니만 꿀빨러 가냐 하면서 다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징티 사이클링, 만제리, 뭐 크리스티, 뭐 이런 몇몇 선수들이 함께 가고 있죠. 자, 용산 레이싱 봉다리 아빠님도 가고 계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오르막이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큰 걱정 없이 그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팩이 떨어지거나 또 많은 선수들이 나눠지진 않았죠.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시 한번 런던 평지 코스를 길게 한 12km 이상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5km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페이스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벤으로 향합니다. 방금의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에 심박이 17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기침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키스를 가지 않겠지? 네, 코스를 모르는 상황이고요. 코스를 좀 여러분 코스 꼭 확인하고 타세요. 물론 지금 6시이기 때문에 이미 레이스를 뛰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G푸드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몇몇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그 밖에는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사이클링 많이 하는 국가 애들이 강한 애들이 좀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치터들이 있어서 언제나 치팅하면은 그 G푸드 파워에서 그 해당 실제 필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어필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뭐 밟았던 파워들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제 DQ 처리되는 그 G푸드 안티도핑 그룹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게 좀 깐깐하게 그 적용되고 관리되죠.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e스포츠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1등 못해 어필이라. 네, 저보고 어필해서 1등을 하라는 거는 네가 평지도 다 씹어먹고 어필도 씹어먹으라는 소린데 평지도 못 씹어먹는데 어필은 어떻게 씹어먹습니까 이 나가시.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한편 남은 거리 17.6km 절반 이상 왔죠. 여전히 지파오 2명 지파오 2명이 앞에서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선수들은 그 지파오에 묻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트름하죠. 점심을 한 11시 반쯤 먹었는데 그 드리프트나 레이스 이런 거 뛸 때 소화가 되네. 식사는 꼭 2시간 전에 하세요. 2시간 이상 전에 하세요. 1시간 전에 하면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타는데 막 순대국밥 먹었는데 타다가 당면 튀어나오고 굉장히 더러운 꼴을 보게 돼. 아무튼 제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네요. 되게 못생겼다. 상수르가 라이드온 해주고요. 여전히 그룹에는 잘 묻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피니시를 하면은 막 한 15등 안쪽은 그냥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키스힐이 관건이죠. 왜 키스힐인지 모르겠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키스힐 가기 전에 폭스힐을 잠깐 넘어요. 그래서 깔딱 넘은 다음에 깔딱 어필을 잠깐 넘고 그리고 나서 긴 어필을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스힐에서도 인터벌 한번 치게 돼요. 자, 어필까지 앞으로 약 10.8km 남았습니다. 물론 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제가 지금 이제 큐링으로 교체를 하면서 더욱더 변속에 주의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너 체이닝, 아우터 체이닝 그 앞 드레일러 변속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다리 힘을 빼고 그 부드럽게 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원형 체이닝에서도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소 씨가 매우 유리할 것 같은데. 강한 토크가 걸린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변속기는 그 시프터가 아닙니다. 사실 드레일러입니다. 이탈기죠. 이탈기인데, 그래서 그 강하게 토크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이 체인을 이탈시켜서 다른 라인에 올리려면은 드레일러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죠.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나 다리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변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체인 터뜨리는 분들, 요자로 탐사 오셨습니까? 그 체인 터뜨리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체인 씹어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변속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체인이 씹히거나 터져버리면 아예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드레일러 수명도 좀 갉아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앞에 지파오는 계속 꾸준히 긁고 있습니다. 5.9. 이날 신발은 피직 아론 인피니토를 신었는데 다음번부터는 다시 한번 마빅 신발을 신어볼까 합니다. 역시 가장 편안한 신발은 마빅인 것 같아요. 인피니토 아론은 좀 고정력은 좋은데 오래 타다 보면 발이 좀 저리더라고요.
올해 이제 신제품으로 또 들어오게 될 텐데 마빅 신발. 지금 제 드리프트 캐릭터도 그거 신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최애 신발입니다. 여기서 선수들이 한 번씩 인터벌을 치고 있죠. 이게 앞쪽에서 지파워가 5.9로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어필이나 이런 데서 그 5.9로 계속 끌게 되면 다른 뒤쪽에 있던 선수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드래프팅 효과가 떨어지죠. 어필이나 깔딱 같은 데서는. 그래서 거기서 힘을 더 많이 쓰다 보니 약간 그 그룹이 와야 되고, 그러면서 힘을 더 써야 되는, 인터벌이 더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두 팩은 이제 봉지거리님과 손만수님, 저 이렇게 3명의 한국인이 있고, 중국인은 진티 사이클링, 자오, 그리고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한 명 있고요. 호주의 S 존스, P 워커, 이런 선수들이 있네요. 일본 선수도 몇몇 보이고요. 지금 약한 깔딱에서는 350W 이상으로 꾸준히 밟고 있죠. 다시 한번 트림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남은 거리 12.2km. 약간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약 3% 정도의 오르막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또 힘을 한 번 또 쓰고 있는 모습이죠. 심박이 17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머리가 점점 옆으로 기울고 있고,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남은 거리 11.7km. 저 로마릭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강력한 인터벌을 한 번씩 계속 치더라고요. 계속 치는데, 네, 이 친구는 지금 지프트 파워 보니까는 그 치트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 파워 증명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바지 리퀘스트 2 of 2라고 돼 있네요. 뭐는 5점대가 이렇게 많아? 개나 소나 5점대죠 요새. 그래서 제가 개한테 물리고 소한테 치이고, 이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진짜 자전거 못하겠다 지금. 앞쪽에 역시나 최선도에는 용산레이싱의 봉지걸 태수님하고, 봉지걸님이 태수님 맞나요? 근데 뭐 봉다리 아빠가 태수님이라서 이름이 비슷해서 태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또 10.0 막 이렇게 치고 가는 저 친구, 이제 로스폰 입스 로스폰 머시킨데, 네, 프랑스 친구고요. 안녕하세요. FTP는 358에 체중 75kg, 아니 75kg, 4.9 정도 되네요. FTP가.
남은 거리수 9km. 이제 약 4.5km를 타면 마지막 키스힐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더욱더 고통받는 걸 볼 수 있게 되시고요. 방송의 숨소리가 더욱더 거칠어지게 됩니다. 러스폴드인 친구 계속 인터벌 치죠. 오스포드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프랑스. 자, 지금 선두팩은 아까 25명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16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키스1로 접어들기 전에 약간 3% 어필해서 또 많은 파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더 못생겨지고 있고요. 이게 오늘은 머리를 안 하고 모자를 썼더니 더욱더 구려지고 있어요. 많이 힘들죠? 마지막 어필, 아니 마지막 깔딱 다시 한번 나오고요. 3-4% 정도에서는 한 최선두 팩 같은 경우 5점대나 6점대로만 살짝 밟으면은 다 붙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앞이 키스1이기 때문에 다들 엄청 세게 밟으려고 안 해요. 로마리치 선수, 쟤도 케이던스 굉장히 빠르네.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르막 이후에 인터벌을 치면서 또 한번 파워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현재 16명, 15명의 선두 그룹이 16명의 선두 그룹이 이루어지고 있고, 키스에 가기 전에 여기 아이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아이템이 약 3군데에서 나올 거예요. 경험치 고마워. 이럴 때 경험치야. 신나죠? 점점 상체가 많이 움직이는 거 보니, 들썩들썩 하는 거 보니 원투 힘이 많이 드나 봅니다. 실제로 힘들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키스1 가기 전까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키스1에서 찢어지게 되겠죠. 여기 이제 런던 브릿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6.6km 남았고요. 런던 브릿지까지 왔으면 이따가 폭스힐과 키스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두 그룹에 중국 선수가 5명 정도 있고요. 4명? 4-5명 정도 있고, 대만 선수 1명 있고요. 프랑스와 한국인, 일본인 등의 많이들 있습니다. 자, 지하철 들어가게 되면 폭스힐 그리고 키스힐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힐이 숫자 자체는 별로 안 높은데, 거리 자체는 엄청 긴 어필은 아니죠. 장거리 피니시는 아닌데, 근데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보다 많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눈밑이 검해지고 있죠. 못생겨지고 있고요. 원래 못생겼지만 아무튼 용산 클라이머 태수씨, 박태수씨.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수님 맞나? 아무튼 태수씨 맞을 것 같긴 한데. 어필 핀이시기 때문에 뭐 에몬다에 202 끼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간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트론 그리고 에어로 헬멧 그리고 마빅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라스트 폭스윌을 지나가고 그리고 나면 키스힐이 시작되게 되죠. 키스힐은 중간중간 평지 구간이 있어요. 후반에도 평지 구간이고 중간에도 평지 구간이 있고 있는데 그 평지 구간에서 최대한 페이스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강력한 선수들하고 함께 가야지 가능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순위 싸움 할 거면 순위 싸움 할 거면 그냥 만약에 내 앞뒤에 거리가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다 하면 회복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폭스힐을 지났고요. 지금 앞에 최선두 그룹이 폭스힐에서부터 찍고 갔어요 이미. 그래서 거리가 약간 벌어지고 벌써부터 키스힐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선수들이 분단되고 있죠. 저도 하지만 최선두 그룹을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파워를 많이 쓰는데 이제 키스힐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앞에 보면 뭐 5.9, 6점대 이렇게 막 올라가는 사람 아닌 사람들 란닝게들이 앞에서 오르막을 시작하면서 오른쪽 위에 마지막 라스트 키스힐에 남은 거리와 코스 정보가 나오죠.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죠. 저걸 보면서 계속 파워를 유지해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키스힐 시작하자마자 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나는 저런 신계를 가지 않겠다. 나는 너무나 고통받는다 이러면서 흘렀죠. 바로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쫓아가 보려고 5점대로 계속 봤는데 어필은 제가 가지 못하는 곳, 제가 비벼볼 수 없는 곳. 지금 중국 진티 사이클링 이 친구도 제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치고 가겠죠. 근데 키스힐 초반에 이 초반 어필 부분 여기를 지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속 빠지게 되는데 이 다음 그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지만 평지 구간이 조금 있어요. 저 평지 구간에서 가능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라이더들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즉 아직은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 거리상으로는 사실 저는 최선두를 쫓아가지는 못하게 되죠. 제 이 고통받는 호흡 소리는 보통 이제 파워 끝에 달했음을 알려주는 모습이죠. 약 3분에서 5분밖에 강력한 파워를 유지하지 못한다 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뒤에 중국 선수들 코바야시, 일본 선수 하나, 그리고 손만수님, 바시사이클링의 손만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제가 이미 파워가 동나는 상황이죠. 어떻게든 평지 구간에서 좀 다시 힘을 내보고자 파워를 올리고 있습니다. 평지 구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길고 긴 어필이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평지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면 라스트 스프린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에 징티 사이클링 중국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을 때 리우 뭐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가더라고요. 제가 저걸 쫓아가려면은 순간적으로 인터벌을 때려서 강하게 속도를 올려서 붙여야 되는데 못 붙겠더라고. 힘들어서 못 붙게 됐습니다. 최선두하고는 지금 계속 시간차가 벌어지고 있죠. 13초, 14초. 나중에 분단위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또 힘을 내서 가보고 있습니다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전거가 무거운지. 남은 거리 2.7km. 이때 부각 정도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각 정도 남았는데 남은 힘이 없네 이러면서 온갖 힘든데 온갖 생각이 다 들죠. 너무 힘들어서. 자, 한 번 놨죠? 놨어. 한 번 넣고 서서히 더욱더 못생겨지고 있는 모습. 어깨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하고 파워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뒤에 손만수님이 제 뒤로 붙습니다. 올해도 힐클라임은 틀린 건가? 뭐 반딧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반딧불이 아니라 저건 거의 팅커벨이죠? 휴대폰에 전화가 왔네요. 7% 경사를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약 200m 정도 더 올라가면, 획득보드 200m 정도 더 올라가면 그럼 오늘의 스테이지가 마무리되지만 너무나 힘든 것. 너무나 강한 호흡 소리. 나 죽는다. 잘 죽는다. 죽어가는 목소리 들리고요. 아직 키스 1이 한 절반 정도 남았죠. 네, 4.5km짜리니까 당연히 절반 정도 남아야지. 2.2km 남았으니 간단한 수학도 아니죠. 산수라고 할 수 있고, 최선도하고는 40초 이상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지금 5.6, 6.0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인가? 자, 손만수님 앞으로 가시고요. 저도 여기서 그냥 흐를까 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려고 약간 파워를 올렸습니다. 거리가 안 좁혀져요. 힘들어서 줄줄 흐릅니다 그냥. 뒤에 일본 선수가 2명이고 앞에도 뭐 지금 최선두 팩에는 용산레이싱 봉지거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팩에 이제 징피 사이클링 중국과 리우 이런 선수들이 가고 있는데, 시간차 11초지만 저기 앞에 보이지만 도저히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키스1은 평균 5.0%에 4.3km가 되어 있고요. 단순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니까 이럴 때 일본 선수가 저를 제끼면서 앞에서 끌어주면 내가 그래도 일본 놈한테 질 순 없지라면서 한 가닥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저 친구도 굉장히 많이 지쳤군요. 고바야시도 지치고 사토도 지치고 나는 지치고 만수님은 멀어지고. 현재까지 진행시간 48분 35초. 점점 입이 벌어지고 머리가 돌아가고, 어떻게는 해본다고 댄싱으로 비벼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4km 약 남산 정도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근데 힘들어요. 이미 그 아까 몇 번의 인터벌에서 끌어다 쓴 파워가 이제 대출이자를 나비바라고 어필해서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원금은커녕 이자만 내고 지금 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편 만수님은 5.0으로 가고 계시고 저는 4.4로 가고 있고요. 뒤에 코바야시는 파워가 더 떨어졌죠. 다행히 일본 선수한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인끼리 비비다가 한국인한테 지는 건 괜찮아. 하지만 한일전에서 질 순 없지. 그렇다고 놓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파워는 유지해서 가야죠. 남은 거리 1km, 드디어 100m 단위로 남은 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르막은 이 남은 거리 1km 좀 더 남아요. 한 800m 남게 되면 마지막 오르막 부분은 사라지게 돼요. 평지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간다면 그때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되겠죠. 마지막 스프린트 피니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저기 최선두 팩에 용산 레이시 봉지걸님하고 약 1분 30초 정도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만수님을 쫓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뒤에 코바야시하고도 시간 차가 꽤 나는 편이라 혼자서 적당히 파워를 비벼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 싸움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와, 키스의 9분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라스트 평지 구간, 저 500m 남았죠. 만약에 여기서 다른 선수들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면 저기 앞에 보이는 핀시 라인을 노려보고 남은 거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추천은 어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라스트 스프린트를 친다면은 약 150m에서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좀 길게 좀 치고 갈까 하면서 좀 파워를 비비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 힘들어서 파워 안 나오죠? 그리고 뒤에 코바야시하고도 1분 가까이 시간 차이가 나고, 네,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회복하면서 가야겠다. 그래서 피니시 하게 됩니다. 아 힘드네. 네, 그래서 평균 파워 4.3으로 지금 그 로마리가고는 2분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중국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1분 50초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3가 마무리됐습니다. 스테이지 3가 마무리됐고, 그 G부트 파워에서 조금 더 파워 분석을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세바지에서 그 4번의 파워를 증명하라는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어프로브드나 펜딩된 친구들은 실제 니들이 이런 파워를 낼 수 있음을 증명받은 선수들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쪽에 있는 선수들은 4번째까지 그것들을 다 제출하지 않으면은 DQ 처리가 됩니다. 태수님도 있고, 몇 명 있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트로드 지프트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코스 프로파일 평지 후에 키스 1, 여기가 폭스 1이고 여기가 키스 1이죠. 아니구나, 이게 전체가 키스 1로 잡힐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뭐 1등인 친구, 이 친구는 치트곡 있으니까 넘어가고, 보통 평파 20분 평파 4.9, 5점대로 이렇게 단 선수들이 최선두에 갔습니다. 파워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파워를 사용하는 친구, 그리고 손만수님 간 다음에 신박이 굉장히 낮으시네. 철인이신가? 아무튼 신기하네요. 손만수님 타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7등인데, 자, 지파워 빼고
치트 빼고 하면 5등.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합니다. 자, 5등으로 뚜루뚜루 제이프트 스테이지 3를 마쳤습니다. 뭔가 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지만 그렇고요. 이거 아니네요. 다음 뚜루뚜루 제이프트 그리고 뚜루뚜루 제이프트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와토피아 볼케이노 애프터 파티라고 해서 와토피아 힐클라임을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또 어필해서 고통받겠죠. 아무튼 이제 8시부나 다른 레이스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라이브 스트림과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